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온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이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클로즈 룹의 안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픈 루프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활용해서 알고 있는 플랜트 오픈 루프의 폴 위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프리퀀시 레스폰스 플롯을 그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클로즈 룹의 안정도를 파악하겠다라는 그 강력한 도구였다는 거죠. 그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고요. 사실 지금 오늘 하려는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 티오렘이라는 것은 뭐 크라이테리온하고 거의 같은 얘기인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그런 그 시야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온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콘투어가 주어졌고요. 이 콘투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얘는 커버 RHP를 다 뒤덮는 가상의 무한대 크기의 그 콘투어란 얘기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CW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RHP를 커버하는 그런 콘투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핑 함수는 뭐냐? 매핑 함수는 GSHS, 즉 우리가 이제 클로즈로 구성하기 전에 루프 게인을 이제 이렇게 HS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R에서 C까지 가는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요거는 뭐냐? 루프 게인이다. 그러니까 유니티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이제 포워드 패스에 있는 플랜트만 고려를 하는 걸 거고요. 얘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두 가지 콘투어 매핑이라는 것은 콘투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매핑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 매핑 함수는 루프 게인을 매핑 함수 쓰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하면은 Z라는 것은 P 빼기 N이다 라는 식이 나왔었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여기서 Z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Z라는 값이 알고 싶은데 그게 왜 알고 싶냐면은 클로즈 룹의 폴 그리고 RHP에 있는, 그러니까 RHP에 폴이 있다는 얘기는 unstable 폴이란 얘기죠. unstable한 폴의 개수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P에서 N을 빼는 건데 P는 뭐냐? P는 오픈 루프 플랜트의 폴인데 그것이 RHP에 있는 오픈 루프 폴이죠.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루프 게인을 알고 있으니까 루프 게인 전달 함수의 폴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 RHP에 있는 것들만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프 게인 자체가 언스테이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드백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루프 게인 폴이 언스테이블하다고 클로즈 룹이 언스테이블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죠?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피드백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클로즈 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걸 이런 툴을 사용해서 알아내겠다는 거고요. 어쨌든 주어진 루프 게인을 알고 있으니까 RHP에 있는 오픈 루프 폴의 개수도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래서 P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N이 뭐냐면은 N은 카운터 클럭와이즈 인서클먼트라고 해서 마이너스 1포인트를 기준으로 몇 바퀴를 그 나이키스트 플롯, 요것에 나이키스트 플롯이라고 하는 그 플롯을 프리퀀시 레스폰스 플롯을 그렸을 때 S플레인 상에서 마이너스 1포인트를 몇 번 감싸 안느냐, 그쵸? 그 얘기죠. 나이키스트 플롯. 그런데 이게 나이키스트 플롯 자체가 원래는 여러분들 보데 플롯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했지만 보데 플롯을 그려서 주파수 0에서 주파수 무한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매그니튜드랑 페이지를 가지고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린다고 했었어요. 그럼 사실 그건 반쪽짜리고 이 나이키스트 플롯이 어느 부분에 해당해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진하게 그릴게요. 여기 진하게 요 부분이 뭐냐? 여기서 요 부분이 우리가 보데 플롯에 의해서 얻어지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콘투어가 0에서부터 j 오메가 x 따라서 쭉 올라갈 때, 여기가 무한대까지 갔을 때 보데 플롯을 그리면은 요 영역에 대한, 주파수 영역에 대한 레스폰스를 그러니까 이 루프 게인에 대한 레스폰스를 그리면 그게 보데 플롯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콘투어 전체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되냐면은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두껍게 해서 요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 이 나머지 부분은 쉽게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릴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일단 그 나이키스트 플롯의 특성, 프리퀀시 레스폰스의 특성상 얘는 그 리얼 액시스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데 플롯을 그렸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요만큼의 보데 플롯을 그리면 요만큼의 플롯도 같이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는 그냥 주파수를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으로 갈 때까지 이렇게 하는 그 방향이고, 그림 자체는 대칭이 될 거다. 그리고 요 영역, 요 파란색 요 영역의 그래프는 우리가 일반적인 보데 플롯을 그렸을 때 대부분 하이 프리퀀시에서 롤오프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너럴 그 전달함수 트랜스 펑션, 그러니까 실생활에 존재하는 전달함수는 has roll off, 그러니까 요거 다시 쓰죠. roll off at the high frequency.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에서 롤오프를 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매그니튜드 플롯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매그니튜드 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대부분이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기울기에 따라서 뭐 그게 세컨어든지 퍼스트든지 이런 얘기는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매그니튜드가 데시벨로 따지면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얘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간다는 얘기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냥 매그니튜드는 0으로 간다는 얘기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시벨로의 로고 스케일이니까 마이너스 인피니티는 그냥 매그니튜드는 양수니까 항상 양수에서 제일 작아지는 게 0으로 접근. 그래서 0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본 요 부분은 요 부분에 대한 이 콘투어에 대한 매핑 결과는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전달함수일 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는 게 이 보데 플롯 요 부분만 그리면 요 부분 그리고 여기는 대칭이고, 그러니까 전체 나이키스트 플롯의 콘투어 형태로 된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세 번째, 그래서 그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1포인트를 몇 번 감싸 안느냐, 단 방향이 카운터 클럭와이즈 방향으로 감싸 안는 거, 요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n이라고 주어지면은, 이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매핑된 결과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포인트고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렸더니 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나이키스트 플롯이 그려졌던 거죠. 이 콘투어 전체에 대해서. 얘는 does not encircle the point minus 1. 마이너스 1 포인트를 감싸 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n이 뭐다? 0이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알 수 있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p하고 n을 알면은 그 p 빼기 n을 계산해서 그 값이 0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죠. 그래서 0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z가 0이면은 무슨 말이냐? 클로즈 룹에 언스테이블한 폴이 없다라는 얘기죠. No unstable pole, unstable closed loop 폴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좋은 거고, 만약에 이렇게 계산했는데 z가 0이 아닌 양수가 나왔다.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음수가 나오면은 잘못 계산한 거고, 양수가 나왔다. 그거는 이제 클로즈 룹이 언스테이블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콘투어 그 매핑을 사용한 나이키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온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했고요.
그럼 실제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유니티 피드백으로 주어진 문제고요. 전달함수가 여기 현재 있는 이 포워드 패스에 있는 전달함수 K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K12라고 가정합시다. 쉽게 말해서 K는 1, 그리고 전달함수가 S 플러스 1 전체 제곱이다 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거대로 하면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보데 플롯을 그려야 돼요. 보데 플롯을 그려야 되니까 보데 플롯이 어떻게 되느냐? 자, 세컨드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쉬운 말로 오메가에는 1, 댐핑도 1 이렇게 되는 전달함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리면은 우리가 보데 플롯을 바로 그릴 수가 있으니까 보데 플롯 그리면은 오메가 실제로는 로그 스케일이고요. 1이라는 점에서 꺾이죠. 꺾여서 이렇게 그 이후에 마이너스 40 데시벨 퍼 디케이드로 떨어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이라는 주파수고, 그러니까 어심토틱 라인으로 그리면은 여기가 0이죠. 0 데시벨. 그리고 여기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그리고 이제 페이지 플롯을 그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1이고요. 여기 1에서 0도로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여기 1이면은 대충 여기를 0.1, 그 다음에 여기를 10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정확하게 그리는 것은 여기 0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10까지 갔을 때 요렇게 기울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요 기울기가 얼마냐 라면은 90 디그리 퍼 디케이드 90도. 그래서 0도에서 시작해서 주파수 10배 코너 프리퀀시 10배 이상에서는 여기가 이제 얼마냐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요 두 개의 보데 플롯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이키스트 플롯의 한 세그먼트, 즉 우리가 아까 콘투어를 봤을 때 이 콘투어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콘투어를 그리죠. 이렇게인데 요 부분에 대한 이제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하나로 합쳐서 리얼 축, 요 리얼 축, 그다음에 여기 이미지너리 축 이렇게 나오고요. 자, 낮은 주파수 거의 DC에서는 여기가 0데시벨이니까 여기 시작하는 점 0도죠. 0도에 0데시벨이면은 1,0에서 시작합니다. 실수 값이 1이고 이미지너리 값이 0. 그리고 이제 쭉 이제 계속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사실 이 1이라는 점 주파수에서는 이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약간 떨어지죠. 요 값이 대략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6데시벨쯤 될 겁니다. 왜냐면은 댐핑이 1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그린 거 배웠죠. 그래서 마이너스 6데시벨이라는 얘기는 그게 얼마냐면은 그 실수로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6데시벨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죠? 0.5. 0.5라는 값이에요. 크기로. 그러므로 그 0.5를 지날 때 각도가 얼마냐? 페이지가 마이너스 90도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와서 여기를 지날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0.5J라는 요 점.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나이키스트 플롯이 이만큼 와서 언제? 요거는 오메가가 1일 때. 그쵸?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오메가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매그니튜드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페이즈는 마이너스 180도로 가요. 페이지가 마이너스 180도 간다는 얘기는 어디냐면은 요렇게 그림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꺾여 가지고 마이너스 180도 방향에서 크기가 0으로 줄어드는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오메가가 거의 인피니티 됐을 때 0으로 가는 그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쪽을 그렸기 때문에 이걸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세그먼트, 이쪽의 세그먼트는 뭐냐? 이거의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로는 대략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요 세그먼트를 먼저 보죠. 전체 여기서 이제 인피니티 콘투어 인피니티 파트는 뭐냐? 요 파트는 그러니까 S가 그러니까 J 인피니티 그러니까 무한대 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KG의 인피니티 값을 넣는다. S에도 인피니티 넣으면 뭐가 돼요? 인피니티 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매그니튜드가 0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때 페이지는 뭐 사실 정의할 수가 없을 정도긴 하지만 대충 계산은 마이너스 180도 근처에서 놓을 거고요. 근데 매그니튜드가 0이기 때문에 페이지 앵글 별로 정의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0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 점으로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S가 인피니티에 해당하는 그 프리퀀시 레스폰스는 한 점에 모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같이 색깔로 그리면은 요 부분 이렇게 이게 녹색으로 표현된 요 부분에 대한 콘투어 결과는 여기. 그럼 여기도 색깔을 아까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여기도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렇게 가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하면은 그거 해당하는 부분이 요렇게 가서 다시 원래대로 원점에 가면은 여기 원점 만나야 되니까 요런 하트가 뒤집어진 90도 돌아간 형태의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어디냐? 여기가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크리티컬 포인트. 그러면은 딱 봐도 이 플롯 자체가 그 리얼 엑시스, 마이너스 방향 리얼 엑시스를 만나는 점은 어디서 만나냐면 오로지 원점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1포인트를 감싸 안을 구석이 전혀 안 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뭘 할 수 있느냐? n이라는 값. 그러니까 인서클먼트죠. 마이너스 1포인트를 인서클하는 횟수가 0번이라는 얘기. 그러고 이제 p 값은 뭐냐? p 값은 뭐라고 했냐면은 오픈 루프 폴, 오픈 루프 또는 루프 게인의 오픈 루프 플랜트 또는 루프 게인의 폴의 개수인데 RHP에 있는 폴이죠. 그런데 현재 위에서 봤을 때 얘 오픈 루프 폴은 어디 있어요? 딱 그리면 당연히 여기 두 개 있잖아요. 마이너스 1포인트. S는 마이너스 1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LHP에 있어요. 그래서 RHP에 있지 않으니까 P 값이 뭐냐? 0이 되는 거죠. 아, 그럼 P 값, N 값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Z는 뭐냐? P 빼기 N. 0 빼기 0은 0.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 보니까 클로즈 룹에 그 RHP에 있는 폴이 없다. 0. 스테이블하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온을 적용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 뭐 이게 노트에도 있긴 하지만 이거를 같은 방법을 우리가 뭘로 했냐면은 기존에 했던 그 타임 도메인에서는 루트로코스로 했었죠. 루트로코스를 그리면은 여러분 지금 주어진 여기서 이거 좀 옮겨서 이렇게 전달함수니까 이 전달함수에 오픈 루프 폴 마이너스 1에 두 개 있고 실수 축에는 루트로코스가 존재 안 하죠. 왜냐면은 홀수계 그 전혀 아무리 짝수계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브레이크어웨이를 바로 해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어심토트 라인이 나올 거라고 루트로코스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건 다시는 안 그릴 거예요. 설명 안 하고. 그러면은 그 게인을 요렇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K 인크리스, K가 증가할 때 그 폴의 위치, 클로즈 룹의 폴의 위치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 이매지너리 엑시스와 나란하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죠. 나란하게 쭉 올라가고 나란하게 내려가죠.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댐핑이 감소하고 그 내추럴 프리퀀시가 증가하겠죠. 원점에서 멀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댐핑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스테이블은 한데 반응성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트랜지언트에서 막 이렇게 오버슛이 커지고 굉장히 이제
주파수가 빨라지는 형태로 갈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어쨌든 스테이블하다는 거는 여전히 true라는 얘기죠. 우리가 반응이 안 좋다고 이 수학적인 얘기니까 언스테이블한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미 루트로코스를 통해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지금 이 보데 플롯을 통한 나이키스트 플롯으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이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온이 굉장히 파워풀하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강의 노트에는 그 다음에 예제가 하나 더 있는데 같은 예제를 다시 다룰 거기 때문에 그건 잠깐 스킵을 하고 먼저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 티오렘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컴플렉스 어널리시스에서 봤을 때 컴플렉스 매핑이라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기존에 아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루프 게인이라고 했죠. GS 뭐 HS 라고 했을 때 이 어떤 매핑 함수 FZ라고 했어. 변수 Z를 썼는데 여기다가 알파라는 값을 곱했어요. 알파는 실수입니다. 실수를 곱했을 때 그 곱한 새로운 함수가 이제 새로운 컴플렉스 매핑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 HZ를 뭐 알파 FZ다 이렇게 했을 때 알파배 한 거죠. 실수배.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적으로 얻어진 그 컴플렉스 매핑 자체가 어떤 형상을 가지냐면은 알파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알파가 1보다 크면은 확대, 그리고 알파가 1보다 작으면 축소하는 형태의 그런 그 매핑이 된다. 그런데 어디를 기준으로 확대하고 축소하느냐 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점은 오리진이란 원점이라는 얘기죠. 원점.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에도 있지만 원래 FZ가 요렇게 그려진 함수가 콘토죠. 이게 FZ라고 하면은 여기서 2배를 한다 라고 하면은 원점을 기준으로 2배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1이었다고 하면은 2배 확장하니까 원점은 그 점은 원점이니까 크기가 변하지 않을 거고 크게 요런 형태에 그려지는, 그랬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이 2가 되는, 그래서 이거는 확대하는 거고, 거꾸로 이제 줄어드는 경우, 예를 들어서 슈링크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가 요렇게 양쪽, 요쪽이 뭐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FZ였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0.5배 0.5FZ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은 원이 되겠죠. 단 여기 만나는 점이 0.5하고 마이너스 0.5가 되는 줄어드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원점을 기준으로 축소나 확대하는 경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그 피드백 시스템에서 이제 GS라는 것은 고정된 값이에요. 고정된 값으로 예를 들면은 GS가 아까 했던 것처럼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나이키스트 플롯은 여러분들이 그려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K 값이 0이 아닌, K는 양수고요. K가 양수기 때문에 0에서부터 출발해서 K는 증가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루트로코스 할 때도 K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루트로코스가 움직이게 됐는데, 이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결과적인 결과적인 루프 게인이 어떻게 되느냐, K 곱하기 GS죠. 그래서 이때 K가 실수, K는 실수기 때문에 이 루프 게인 곱해진 이 새로운 매핑이라고 고려를 하게 되면은 그 모양이 기존에 있는 모양을 기반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 그 결과 나이키스트 플롯, 이 KGS에 대한 나이키스트 플롯이 어떻게 돼야지 스테이블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1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로 몇 번 감싸 안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 우리가 클로즈 룹의 스테빌리티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아까 한 것처럼 예제에서 Z는 P-N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P는 고정이죠. 이미 주어진 시스템에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고, 이제 얘가 가변이 되는 겁니다. N 값이. S, K, increase. K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N 값이 처음엔 0이었다가 어느 순간 얘가 0이 아닌 1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여기서는 이제 0, 1이 되면은 안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반대 방향으로 클럭와이즈 방향으로 인서클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Z 값이 바뀌어서 우리가 클로즈 룹의 스테빌리티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스테이블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어느 순간에 언스테빌리티 쪽으로 바뀌게 되느냐 그 범위를 알아내자고 하는 게 이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 티오렘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하지 않았던 예제를 가지고 이 K 값의 변화에 따라서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앞서 하지 않았던 거고요. 일단은 현재 유니티 피드백이고 루프 게인이 K 값의 변화, K 값이 있죠. K 값은 양수고 변하는 값이고 그 오픈 루프 플랜트 자체는 여기 있는 것처럼 3차 시스템 원점에 폴이 있고 그리고 더블 폴이 마이너스 1포인트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먼저 스테빌리티 범위를 찾자 K 이건데 K 값을 어떤 값이 될지 일단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K를 1로 가정하고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려봅시다. 나이키스트 플롯. 그럼 먼저 뭘 그려야 되냐면 보데 플롯을 그려야 되겠죠. 그럼 보데 플롯은 이제 원점에 폴이 있고 즉 인테그레이터가 하나 있고 더블 폴이 1에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더블 폴의 위치는 내추럴 프리퀀시는 1이고 댐핑은 1인 경우 앞에서 봤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보데 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메가에 대해서 먼저 인테그레이터의 부분을 먼저 그려야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리면 인테그레이터는 1이라는 주파수에서 0dB를 통과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인 그래프죠. 이게 이제 인테그레이터에 의한 그 보데 플롯이고요. 그 다음에 세컨 폴은 내추럴 프리퀀시가 1이고 그 댐핑 레이쇼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듯이 1보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어심토트 라인이 0dB를 통과하고 1을 지나고 나서 세컨 폴이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조금 빨리 떨어지죠. 마이너스 40dB per decade로 떨어지는 얘는 세컨 폴에 대한 결과죠. 그럼 요거를 두 개를 합쳐서 이제 하나의 보데 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오메가에 달해서 그 1보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이 세컨 폴의 기능은 없죠. 매그니튜드는 0이니까. 그래서 인테그레이터만 작용을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내려오다가 세컨 그 1이라는 주파수를 지나고 나면은 이 내려가는 그 레이시 인테그레이터는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계속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세컨 폴이 마이너스 40dB per decade로 내려가니까 두 개 합쳐서 기울기가 이제 좀 더 급격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얼마냐? 마이너스 60dB per decade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그니튜드 플롯을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페이지 플롯은 뭐 쉽죠. 그래서 페이지 플롯은 오메가에서 인테그레이터에 의한 놈이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합시다. 인테그레이터가 이렇게 있고 인테그레이터 그 다음에 세컨 폴은 아까 했던 그림이 똑같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1이라는 주파수라고 하면은 1에서는 여기 0도 1하고 여기 0.1하고 여기 10도 그립시다. 그래서 10배 작을 때는 0도 있다가 1이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90도를 통과해서 10에서 마이너스 180도까지 가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치니까 페이지 플롯 합치면은 처음에 인테그레이터에서 마이너스 90도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0.1이라는 점을 통과하게 되면은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 내려가는 기울기는 아까 한 것처럼 마이너스 90도 per decade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1을 통과했을 때 여기 1일 때 그 각도가 페이지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80도가 됩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주파수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플랫하게 다시 내려오는데 그때 각도가 마이너스 270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플롯하고 매그니튜드 플롯을 그렸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나이키스트 플롯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그림을 이제 어떻게 그리냐, 박스 하나 그려서 봅시다. 그래서 박스를 여기다 그려가지고 이제 이 보데 플롯을 보고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스트 플롯 낮은 주파수에서 보면은 낮은 주파수에서 이쪽을 보면 거의 이제 보데 플롯이 그러니까 at low frequency 낮은 주파수에서는 매그니튜드가 어디로 가냐면은 사실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0에 갈수록 주파수가 0에 접근할수록 매그니튜드의 데시벨 값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매그니튜드는 사실 그냥 되게 무한대 값이란 얘기죠. 대신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이 무한대면 실제 매그니튜드도 무한대가 되고, 그래서 사실 이건 무한대니까 요 축에서 원점에서 굉장히 먼 어떤 점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페이지가 마이너스 90도였다는 거. 그래서 페이지가 마이너스 90도니까 우리가 여기가 오메가가 0일 때 시작하는 점이 굉장히 far from origin, 원점에서 굉장히 먼 어떤 점이라는 거죠. 단 위상각이 마이너스 90도인 점이니까 여기서 네거티브 허수축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그 주파수가 증가해서 오메가가 1이 되면은 그냥 어시프토트 라인으로 봤을 때 0데시벨을 통과하게 돼요. 0데시벨이라는 것은 크기로 1이죠. 매그니튜드가 1이니까 1이고 페이지가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오메가가 1인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1인 점에서 이제 매그니튜드가 1이고 페이지가 180도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80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통과해서 통과한다.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어쨌든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가고, 그게 끝이 아니고 매그니튜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롤오프를 하죠. 내려가죠. 이제 떨어지고, 그때 페이지는 180도를 통과해서 더 작은 값 마이너스 270도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서 요렇게 꺾어서 마지막에 최종 원점에 접근을 하게 되죠. 원점이라는 것은 매그니튜드가 0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점에서는 오메가가 인피니티일 때 매그니튜드가 거의 0이 되는 값이 되고, 그때 페이지는 얼마냐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270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90도라는 얘기죠. 이렇게 접근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 보데 플롯에 의한 세그먼트는 요만큼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요만큼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 주파수가 무한대일 때, 다른 말로 그 콘투어에서 아까 콘투어 이렇게 했죠. RHP를 감싸는 콘투어 똑같이 그립시다. 여기서 보데 플롯에 의한 요만큼, 그 다음에 요렇게 콘투어, 그 다음에 마지막 요렇게 가는 콘투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을 때 지금 여기서 그린 그림은 요 나이키스트 플롯은 빨간색에 해당한 콘투어 매핑 결과고요. 다시 그리면 그 다음에 파란색은 요 원점에 모여 있겠죠. 매그니튜드가 거의 작기 때문에 얘는 이제 롤오프에서 매그니튜드가 주파수가 무한대 가면 0에 가까워서 페이지 상관없이, 물론 페이지는 마이너스 270도지만 원점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 부분에 의한 매핑 결과는 아까 이 빨간색 그린 거의 대칭이다. 그래서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러니까 아래 위 대칭을 하는 거죠. 순서는 요렇게, 방향은 요렇게 그려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나오죠. 자, 원래 콘투어 매핑은 프리퀀시 레스폰스에서 콘투어 매핑은 콘투어였으면 콘투어로 간다고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린 그림은 콘투어가 아니거든요. 닫혀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감싸 안고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뭐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나이키스트 플롯이 콘투어, 그러니까 닫혀 있는 콘투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빠졌냐면은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이 있는 어떤
콘투어 결과물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어지면은 닫혀 있는 그 콘투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빠졌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이 콘투어 형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콘투어를 할 때 이 콘투어가 이 파란색 선 부분은 RAP 전체를 감싸는 어떤 가상의 콘투어가 되고, 지금 이 빨간색하고 녹색이 이게 이제 어디 있는 거냐면은 이 빨간색하고 녹색 요 놈은 J 오메가 엑시스 상에 있는 점들에 대한 그 콘투어 매핑 결과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J 오메가 엑시스니까 당연히 원점도 포함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콘투어를 선택해서 그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콘투어를 잡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싱귤러리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 원점에 있는 폴입니다. 그러면은 이 콘투어에서 그림을 다시 그리면은 이 그림을 이제 콘투어를 우리가 RHP를 다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RHP를 하고, 이 부분은 뭐 똑같은데 우리가 이 허수축의 콘투어 세그먼트, 이거를 색깔을 좀 다르게 그래서 허수축 세그먼트가 원래 허수축 따라서 이만큼 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이렇게 가는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그 폴이나 제로가 오픈루프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오픈루프 폴은 여기 원점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1에 두 개 더블 폴이 있어서 더블 폴은 문제가 없어요. 확실히 이 RHP 콘투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놈은 이 원점에 있는 폴입니다. 이 인테그레이터죠. 이 원점에 있는 폴이 왜 문제가 됐냐면 얘는 RHP에 있는 폴은 아니라서 언스테이블한 폴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점에 있어요. 그래서 앞서 했던 것처럼 나이키스 콘투어, 인풋 콘투어가 RHP를 감싸는 이 허수축을 포함해서 그 점, 특히 원점에 대해서 그 이 전 루프 게인에 전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매핑이 되냐면은 그 값은 S는 0이잖아요. 원점은. 그래서 지금 현재 KGS 여기다가 1을 대입하는 거죠. 1이 아니고 S는 0을 대입하면은 뭐가 되냐면 사실 무한대가 돼요. 그냥 S를 주파수 변수라고 봤을 때 무한대인데, 무한대는 매그니튜드도 무한대이죠. 매그니튜드가 일단 무한대고, 그러면 퀘스천이 뭐냐면 페이지가 뭐냐, 페이지 앵글이 어디로 가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한대라는 것은 S플레인 상에 뭐 이쪽 방향일 수도 있고 이쪽 방향일 수도 있고 이쪽 방향 다 어쨌든 무한대거든요. 매그니튜드는. 근데 그 점의 결과는 페이지가 달라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S를 0을 대입해서 그 점을 가지고 콘투어 매핑을 결과를 구하면은 무한대로 가는데 그게 어느 무한대로 갈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이 무한대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콘투어가.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원점 주위에서 그 매핑 결과가 어디로 갈지, 그 페이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 방법이 뭐냐? 이 콘투어를, 인풋 콘투어를 살짝 모양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원점 주위에서, 중요한 건 원점에 가면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폴 때문에, 오픈 폴 때문에, 그럼 그 원점을 감싸는 살짝 모양을 수정을 해주자는 거죠. 원래 이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두는 콘투어였고요. 그럼 원점을 살짝 돌아 나가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바꾸면 안 되니까 이 원점을 돌아 나가는 이 살짝 콘투어 형태를 반지름이 엡실론인 형태, 아주 작은, 엡실론은 양수이면서 1보다 굉장히 작은 숫자다. 그렇게 콘투어를 만들고 그 포인트, 각 그 콘투어에서의 매핑 결과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포인트를 A라고 하고 요 포인트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t 포인트 A 포인트에 대한 매핑은 어떻게 되느냐? A 포인트라는 것은 S가 얼마냐면은 S 값이 그냥 실수죠. 그러니까 실수가 되면서 굉장히 작은 값.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매핑 결과는 K, G, S에다가 S는 엡실론을 대입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K는 1로 했죠. K는 1로 하니까 1로만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다 위에서 대입하면은 엡실론에 입실론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여기서 엡실론은 실수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수예요. 그게 분모에 가 있으니까 얘는 무한대 값이 되고, 무한대이면서 그 값이 뭐냐? 실수라는 얘기예요. 즉 페이지가 0도다. 여기서 이제 페이지가 실수기 때문에 0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A 포인트. 그 다음에 포인트 B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포인트 B에서는 S는 J, 허수축에 있는 점이죠. 엡실론 J, J 엡실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얘는 허수, 순허수가 되는 거고, 그 값을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GS에다가 J 엡실론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얘는 J 엡실론하고 J 엡실론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라는 숫자가 돼서, 여전히 엡실론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크기로 가요. 얘는 매그니튜드는 무한대가 될 거고, 이제 여기서 J라는 허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곱의 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서 페이지각 구해보면은 얘는 페이지가 마이너스 90도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요 A 포인트하고 B 포인트에 대한 해당하는 매핑 결과를 이제 이 나이키스트 S플레인 상에서 반영을 시켜보면은, 아까 처음에 할 때 오메가가 0일 때 보데플롯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여기가 오메가 0인 점이다 라고 했죠. 여기 어디냐면은 요 점을 보면은 인피니티 매그니튜드의 페이지가 마이너스 90도인 점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 점이 해당하는 그 원래 인풋 콘투어 포인트가 어디였냐면은 여기가 B 포인트가 매핑된 결과로 여기서 표현되는 거다. 그걸 우리가 B'이라고 합시다. 이 B'. 그리고 A 포인트는 어디냐? A 포인트는 인피니티의 앵글이 0도니까 여기 점, 요 정도 점이 A 포인트에 대한 매핑 결과가 A'이죠. 그러면은 이제 다 이어졌어요. A'에서 B'으로 가야 되잖아요. 콘투어가 A에서 B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은 요쪽 콘투어는 어디로 갈 거냐면은 A'에서 시작해서 B' 쪽으로 갈 거다. 매그니튜드가 무한대이면서 페이지가 0도에서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감싸 안고 다시 여기에서 갔을 때 콘투어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왼쪽에 박스 안에 그려놓은 게 최종 그 결과적인 나이키스트 플롯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플롯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K가 1일 때 스테빌리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살짝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보데 플롯을 그릴 때 approximate 된 라인, 어심토트 라인으로 그려가지고 요 부분에 요 점이 개인이 1이라고 했고 페이지가 180도라고 했어요. 오메가가 1일 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보데 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가 실제 플롯, 어심토트 라인이 아니고 조금 더 내려가죠. 얼마큼 내려가냐면은 대략 마이너스 6데시벨이 내려가죠. 왜냐면은 제타가 1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6데시벨을 고려하면은 요 부분이 이제 매그니튜드가 1이 아니고 수정을 해서 매그니튜드가 마이너스 6데시벨에 해당하는 0.5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는 0.5다. 이렇게 수정하고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K가 1일 때 스테빌리티는 어떻게 되느냐? 크리티컬 포인트는 여기 존재하겠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자, 그러면은 오픈 루프 폴 P 값은 뭐냐? P 값은 오픈 루프 폴인데 RHP에 속한 오픈 루프 폴이 몇 개 있죠? 없죠. 0. 그 다음에 이 나이키스트 플롯을 통해서 이 크리티컬 포인트 마이너스 1 포인트를 감싸 안는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n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0이 되죠. 그래서 P는 0, N은 0 해서 우리가 Z는 0. 그러므로 클로즈 룹은 스테이블하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거 K가 1일 때입니다. 그러면은 K가 1일 때는 스테이블한데 K가 1보다 더 커지면 아니면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것을 방금 얘기한 그 콘투어 매핑의 그 슈링킹하고 아니면은 매그니피케이션 하는 그걸 가지고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려놓은 그림이 K가 1일 때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려놓은 거죠. 이때는 그 마이너스 1포인트를 감싸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K를 증가시켜 봅시다. K를 증가시키면은 나이키스트 플롯이 어떻게 바뀔 거냐. 아까 얘기했지만 K라는 것은 실수고, 그리고 K가 1보다 커지면은 확대라고 했죠. 어디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확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확대를 해봅시다. 원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원점은 닫고 있어야 되죠. 이 부분이 닫고 있어야 되면서 확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확대를 하게 되면 요렇게 확대를 하는 거죠. 지금 그림이 손이 좀 그래서 그런데 요렇게 어느 정도 확대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럼 요 상태가 뭐냐? 요 상태가 첫 번째 K가 1보다 커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진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커져서 확대가 된 거고, 이때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마이너스 1포인트를 감싸 안죠. 현재 이 인서클먼트의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1포인트를 이쪽 부분이 한번 감싸 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크게 바깥쪽 콘투어가 또 한번 감싸 안는 쪽으로 해서 이때 값이 n 값이 뭐냐,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P 값은 변하지 않죠. 오픈 룹 폴에 RHP 있는 거니까 0. 그래서 Z는 P 빼기 N. 그래가지고 N이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없어서 부호가 2가 되죠. 그러면은 Z가 2가 나온다. 언스테이블해지게 됩니다. 확대를 했더니 K를 증가했더니 언스테이블해졌습니다. 그럼 다시 이거를 축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축소를 해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더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포인트가 감싸 안지 않죠. 요렇게 두 번 들어가는데 감싸 안지 않죠.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다시 K가 어떤 값, 아까보다 1보다 큰데 어떤 값보다 작아지면, 여기서 충분히 큰 값보다 작아지면 그때 N은 다시 0이 되고 P는 0이었기 때문에 Z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해지는 상태.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우리가 이 콘투어 매핑 결과를 K 값에 따라서 축소 확대를 해서 이 마이너스 1포인트를 몇 번 감싸 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스테빌리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두 가지 케이스를 봤잖아요. 언스테이블해졌다, 스테이블해졌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봤는데, 그 중간을 딱 가르는 경계가 어디냐면은 크리티컬 포인트가 이 콘투어 매핑 결과 그래프 상에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요렇게 그려서 요만큼 원점을 닿으면서 요렇게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요 세 번째가 K 값이 어느 값인데, 그때 여전히 P는 0이고 N도 0이지만, 그쵸? 감싸 안는 게 아니니까 딱 걸쳐 있죠. 걸쳐 있는 상태. 요때 K 값이 얼마일까요? 요때 K 값. 요때 find K when the nyquist plot pass through the critical point. 크리티컬 포인트를 딱 지나가는 요점, 그때 K 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자, 아까 처음에 그래프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그 포인트 요 점이 어디였냐? 요 점의 값이 마이너스 0.5였다는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원점은 계속 붙어 있는 거니까 요 마이너스 0.5점이 마이너스 1로 바뀌었어요. 몇 배 확대한 것 같아요?
그쵸? 2배. K가 2배가 되면은 딱 요 점이 아까 처음에 있던 그 나이키스트 플롯의 그림, 그러니까 뭐 요렇게 그렸던 요 그림이 요로 가는 거예요. 2배가 됐을 때. 그래서 K가 2가 되면은 언스테이블해진다. K가 2보다 작으면은 여전히 스테이블하다. 그렇죠? 그리고 더 작아지면 K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그래프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거의 뭐 이렇게 되긴 하지만 모양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스테이블한 상태로 가겠죠. 그게 바로 이제 그럼 K 찾는 범위가 K가 그래서 답은 뭐냐? 답은 K가 2보다 작고 0보다 크면 스테이블, K가 2보다 크면 언스테이블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이키스 띠로입니다. 그래서 나이키스 크라이테리온을 이용한 거고요. 단지 K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모양이 바뀌고 그게 인서클먼트를 몇 번 바꾸느냐, 이것을 말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전 했던 이 방식이 이제 결국 그림 나이키스트 플롯 K가 1일 때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린 다음에 그거를 확대 축소하는 개념인데 좀 귀찮아요. 다시 뭐 그려야 되고 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 다른 관점에서 보자라는 얘기죠. 뭐냐면은 어떻게 하냐, K가 1이 아니고 그냥 K를 포함한 특성 방정식을 봅시다. 특성 방정식은 뭐냐, 우리가 1 플러스 위에 있는 거에서 루프 게인이죠. 요게 특성 방정식이에요. 특성 방정식에 대한 S가 J 오메가 하면 프리퀀시 레스폰스가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K G J 오메가는 0이라는 식은 여전히 만족을 합니다. 그럼 요 식을 봤을 때 요건 특성 방정식이고 요것이 결국에 클로즈루의 4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항을 해서 1이라는 저 숫자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K J 오메가 GJ 오메가는 마이너스 1 요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 좌변은 뭐가 되냐, 좌변은 K배 K 타임스 한 플롯이 되는 거죠. 뭐냐면은 GJ 오메가라는 그 나이키스트 플롯의 K배 한 놈이 되고 오른쪽이 뭐냐, 얘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됩니다. 크리티컬 포인트. 그래가지고 결국에 크리티컬 포인트하고 왼쪽에 있는 그 나이키스트 플롯의 K배 한 거랑 뭐 같아지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앞서 했던 방식으로 해서 왼쪽을 K배 해가지고 확대했던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식을 여기서 이렇게 변화시키죠. K를 나눠줍니다. 양변을. GJ 오메가는 마이너스 K분의 1이라는 식으로 써도 무방하죠. 그러면은 이때 좌변은 뭐가 되냐면은 그냥 나이키스트 플롯이 되는 거고요. 언제? K가 1일 때, 또는 K가 1이라고 하지 말고 K 변수니까 그냥 그 오픈루프 플랜트의 나이키스트 플롯이 되는 곳이고, 이 우변이 뭐가 되냐면은 무빙 크리티컬 포인트, 그러니까 움직이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래서 결국에 K 값에 따라서 변하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를 마이너스 1이라고 고정을 하지 말고 크리티컬 포인트가 K분의 1이다, 마이너스 K분의 1이다 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하면은 이 플랜트에서, 주어진 플랜트에서 나이키스트 플롯, 그러니까 GJ 오메가에 대한 것을 그리게 되면 아까 그렸죠? 요렇게 그려서 대략 요렇게 나왔던 그래프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0.5였죠. 마이너스 0.5였고, 그리고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게 원래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를 마이너스 K분의 1이라고 하고 크리티컬 포인트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 K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K가 그러니까 증가하면 오른쪽, K가 감소하면 왼쪽으로 가는 그런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키스트 플롯 자체는 고정이 돼 있고 뭐 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움직여서 이 오른쪽으로 K가 증가할수록 어디로 가냐?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증가하다 보면은 이 점 마이너스 0.5라는 점을 지나쳐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K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에서 인서클먼트가 마이너스 2가 n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서 언스테이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한 클로즈 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필요한 게 n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p가 0이었기 때문에 오픈 루프 플랜트에서 RHP에 있는 폴은 없죠. n이 0이 돼야 되는 게 기본 조건이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은 no encirclement around critical point, moving critical point니까 마이너스 k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분의 1에 대한 encirclement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은 크리티컬 포인트가 이 나이키스트 플롯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k분의 1이라는 게 아까 계산한 마이너스 0.5라는 점하고 훨씬 바깥쪽,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는 게 스테이블 클로즈 룹의 조건입니다.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k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부호 바뀌고 분모 분자 바꾸면 또 부호 바뀌니까 k가 2보다 작은 부분이 됐을 때 우리가 스테이블 클로즈 룹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앞서 했던 결과랑 동일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예제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유니티 피드백이고 K 값의 범위를 찾아라. 클로즈 룹이 안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플랜트 자체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퍼스트 오더 폴이 있고요. 퍼스트 오더 폴의 코너 프리퀀시는 2, 코너 프리퀀시, 그리고 세컨 오더 폴의 코너 프리퀀시는 루트 2 하고 댐핑은 대략 0.707이 나오는 그 3차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3차 시스템에 오픈 플랜트에 대한 보데 플롯을 그리고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려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이제. 그래서 컴퓨터로 그려놓은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몇 가지 그 코너 프리퀀시에 대해서 실제 값들을 찾기 위해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무래도 그리드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보니까 잡기가 어려웠는데 요 1.56이라는 건 대충 루트 2, 그러니까 세컨 오더 폴의 코너 프리퀀시 잡으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2라는 부분은 2에 대한 그러니까 1차 폴에 대한 코너 프리퀀시를 잡으려고 이게 그린 그림입니다. 각각 매그니튜드가 마이너스 18 데시벨, 그리고 코너 프리퀀시 2일 때 마이너스 23.1 데시벨, 그리고 거의 DC일 때는 마이너스 12 데시벨 정도 되는 이제 플롯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데 플롯 있으니까 이 값을 보면서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자, DC에서 페이지 앵글은 0도죠. 0도이고 그때 매그니튜드가 마이너스 12 데시벨이니까 그 값은 우리가 요게 12 데시벨이니까 10에 마이너스 20분의 12 정도 되는 값이죠. 매그니튜드로 따졌을 때 요거 대충 계산하면은 0.25 정도 나옵니다. 0.25. 그러니까 0.25에서 앵글 페이지 앵글 0이니까 요 점을 통과할 거라는 얘기죠. 0.25 요 점 통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가 점점 내려가서 마이너스 90도 정도 됐을 때 그때 요 위에를 보면은 그때 매그니튜드는 거의 작아지지 않았어요. 거의 뭐 마이너스 12데시벨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요 정도쯤 갈 것이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대략 주파수가 아마 오메가가 대략적으로 0.9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페이지는 계속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 우리 마이너스 180도 지나는 점, 그때 대충 값을 보니까 아마 요쯤 되는 것 같아요. 즉 오메가가 대충 2 라디안 퍼 섹 정도 되고요. 그때 매그니튜드는 마이너스 23 데시벨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매그니튜드가 마이너스 23 데시벨이니까 10에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23 정도 되는 값이면 대략 0.0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 페이지가 180도라는 것은 실수축에서 음의 방향이고 그때 크기가 0.07이다 라고 하니까 대략 요쯤을 찍죠. 0.07 요로 가는 그래프가 나오고 그 뒤로는 페이지가 계속 감소해서 마이너스 270도까지 근접을 해요. 그리고 매그니튜드는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원점으로 수렴하는 그래프가 세그먼트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요게 전체 콘투어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K가 요거는 이제 K 상관없이 그냥 플랜트 자체의 나이키스트 플롯이고 요 포인트가 0.07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07이죠, 정확하게는. 그러면은 우리가 K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K 무빙 그 K 범위는 여기고 마이너스 K분의 1이 여기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마이너스 K분의 1이 스테이블 하려면 현재 P 값은 그러니까 오픈루프 플랜트에 RHP는 폴은 없으니까 0. 그리고 우리가 스테이블 하려면은 N은 0이 돼야 되니까 Z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N이 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인서클먼트 마이너스 이 K분의 1이라는 무빙 크리티컬 포인트를 인서클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이 스테이블의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K분의 1하고 마이너스 0.07하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번 작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K 범위가 결국에 대략 역수니까 7분의 100 정도 되는 값이 나와야겠죠. 자, 원래는 오늘 강의에서 올린 자료, PDF 자료 보면은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새로 나오는 개념인데 앞서 했던 나이키 스테빌리티랑 굉장히 연관이 깊고 앞으로 많이 쓰일 부분이라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길어지면은 집중도 떨어지고 해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하고 합쳐서 강의 하나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자인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빼고 이 부분 빼고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에서 알아봤고요. 결국 목표는 뭐냐면은 어떤 유니티 피드백에서 그 uncompensated 된 컨트롤, 즉 그 컴펜세이션이 안 들어간 K 값 하나만 주어진 상태에서 그 K 범위를 찾자. 스테이블한 K 범위를 찾는데 우리가 프리퀀시 레스폰스 플롯을 사용한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온을 사용한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K 값에 따라서 무빙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서 K분의 1 그러니까 포인트 해가지고 마이너스 K분의 1을 가지고 요거를 몇 번 감싸 안느냐. 그러니까 오픈루프 플랜트를 그린 다음에 그 오픈루프 플랜트의 프리퀀시 레스폰스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리고 그 플롯이 마이너스 K분의 1을 몇 번 통과하느냐. 그럼 통과하게 하려면 이 무빙 크리티컬 포인트를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를 가지고 K 값의 범위를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뭐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처음 쓰는 개념이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자세히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설계 가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그냥 쭉쭉 넘어갈 거라서 지금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놓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